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2월달 8일 ITQ 엑셀 A형, B형, C형 답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ITQ 엑셀 요번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십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월 달에는 제 3작업 부분에서 자, 피벗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2월 달에는 부분함이 나왔다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피벗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는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함수가 중요하긴 하지요. 함수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ITQ 엑셀의 함수는 아주 일반적인 꼭 ITQ 엑셀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이 작업에서 목표값 찾기 그렇게 하고 고급 필터가 나왔다 한다면은 제3 작업에서 부분합인지 피벗인지 그거부터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예측해 보시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트, 여러분들 차트를 보실 때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항상 요걸 봐요. 소비 전력과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 소비 전력 0, 20, 40, 60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요 표시 형식이 회계 스타일이 아닌 숫자로 시작이 됐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빼기 1 이런 형식이었다 그러면은 회계 스타일이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0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부분에 제1작업에서 소비 전력과 이 소비 전력 부분하고 가격 부분에서 상단의 이 표시 형식 부분을 숫자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컴마 찍어서 이렇게 회계 스타일로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의 결정을 어디 가서 바로 차트를 먼저 미리 보시고 오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0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작업에서 여기가 회계가 아니고 숫자라는 부분으로 고쳐주셔야지만이 4작업에서 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러면은 1작업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작업에서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 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찍더라도 굴림의 11pt.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1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제3작업 같이 Shift 키 눌러 주셔가지고 전체를 상단에 보시면 그룹으로 지금 그룹인 상태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A 열너비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셔서 자, 열너비를 1로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맞춰져 있으니까 취소했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 자, A 열과 일행이 만나는 요 부분. 자, 컨트롤 A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굴림의 11 찍어 주셔서 자, 이렇게 여기서 굴림의 11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렬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서식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자, 그룹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룹을 풀 때는 지금 보시면은 요 그룹을 제4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안 풀리는데 요 가운데에 제4작업을 찍거나 지금은 4작업이 있어서 찍은 거예요. 안 그러면 제2작업 찍어주시면 그룹이 털립니다. 자, 그룹이 풀린 상태에서 자, 텍스트 입력을 열심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너비들 여기 보시면은 이 행 너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정해진 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봐서 하셔도 좋고요. 자, 이건 답안 파일입니다. 답안 파일. 자, 답안 파일을 보시면은 18.75.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볼게요. 그래서 행 높이를 18.75 높이로 잡았어요. 저는 보통 여기를 20에서 22 즉 적당히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부분도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높이에 대해서도 여기는 22.5를 잡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에서 22 정도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행의 높이를 22 이렇게 잡아주셔도 문제는 없다. 점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 정렬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운데로 다 정렬돼 있죠. 자, 세로에는 중간, 가로에는 한 가운데 해가지고 처음 우리 그룹을 잡았을 때 요것까지 꼭 같이 눌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잡으시면 안 되지요. 왜냐면은 여기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게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사행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 소비 전력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사행과 오행 사이에 이 부분을 두 번 톡톡 찍어 주셔서 넓게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도 그림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 주시겠고요. 자, 굴림이 24, 검정이 굵게, 자, 노란색까지 잘 채워 주시겠고요. 자, 상단의 결제란도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셔서 잘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복사 기능 아시다시피 이렇게 두 칸을 갖다가 병합을 한번 딱 해주셔가지고 결 쓰시고 Alt 엔터죠. Alt 엔터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이 부분 지금 선이 안 보이니까 불편해서 제가 선을 한번 넣어 볼게요.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 주시면서 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별개의 칸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 칸. 여기 보시면은 이 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L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 지금 16행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단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다가 오늘은 확인이네요. 결제가 아니라 확인. 자, 담당 엔터 팀장 본부장.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지금 처음 작업했을 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거 두 개 안 눌렀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요 부분 어쨌거나 다시 한번 가서 눌렀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 한번 하시고요. 오셔서 상단 위쪽에 오셔서 자, 붙여넣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림 복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는 끝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던 이 글씨 부분이 정확하게만 해주셨다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기 잘못 썼다. 결제가 아니네. 확인이었어? 그러면 확인으로 고쳐야지 하고서 확인으로 다시 한번 Alt 엔터 해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 확인으로 고쳤는데 여기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을 범위를 잡고 복사 컨트롤 C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 끝에 걸 눌러서 연결된 그림으로 해 놓으시면 여기 잘못했다. 이거 결제가 아니고 확인인데 이렇게 확인 하고서 수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상단 이쪽에 결제라는 부분의 글씨가 확인으로 고쳐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뭘로 추천한다? 네 번째 걸 추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작업했을 때 참 카메라 많이 써요. 시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 회사의 주소라든가 혹은 결제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미리 해 놓고서 나중에 이런 결제 라인이 바뀌었을 때요. 그 부분만 슬쩍 고쳐주시면 모든 문서에 카메라 찍은 내용이 일시에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컨트롤 빼기로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엑셀에서 삭제는 컨트롤 빼기, 삽입은 컨트롤 더하기입니다. 자, 이때는 숫자 많은 쪽 키보드를 쓰셔야 돼요. 그때 컨트롤 빼기를 눌러주시면 완전 삭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추가를 원하시면은 이렇게 자, 요 사이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컨트롤 더하기 자, 눌러주시면 언제든지 삽입이죠. 삭제는 컨트롤 빼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황 색깔 채워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색깔도 자, 보시면은 색깔 넣으실 때 자, 컨트롤 키로 주변에 지금 일시 똑같은 색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키로 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색깔을 넣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표준색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표준색에서 상단 위쪽에 보시면은 주황이 또 있어요. 이걸로 황금색
여러분들이 넣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색깔 넣으시지 마시고요. 주황 이런 거 넣으시지 마시고 밑에 표준색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자, 요 부분 또한 자, 여기 이렇게 범위를 잡아 놓으시고요. 자, 가서 여기 어디 부분에 데이터죠? 데이터 부분에서 유효성 검사 자, 여기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목록으로 체크해 놓으시고 나서 원본을 B5부터 자, B12까지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단추가 생기면서 내용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유효성 검사도 잘 넣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입니다. 셀 서식. 자, F5부터 시작을 해서 F12.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83,300 자, 컨트롤 1번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셀 서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1번 되겠습니다. 셀 서식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샵, 샵, 0 뒤에 0이 붙어야 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샵, 샵 이렇게 넣으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우,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왜요? 여기 그렇게 넣었을 때 자, 여기가 지금 단독으로 0이 만약에 온다 그러고 엔터를 때려 볼게요. 그럼 0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샵은 의미가 없는 0은 안 보이고요. 0은 의미가 없더라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반드시 샵, 샵, 0, 1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해서 셀 서식에서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컴마 한번 넣어주시면서 원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 4작업에서 보시면은 방금 그 가격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때요? 여기가 샵, 샵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0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다시금 컨트롤 1번 찍어주셔서 여기를 샵, 샵 0으로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의미가 없는 0일지라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름. 자, 이름 정의를 G5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에 이름 정의를 상단에 소비 전력이라고 이름 상자에다 잘 넣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잘못 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넣으신다? 상단 위쪽에 수식에 보시면은 이름 관리자. 자, 여기서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다시금 정확하게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고 가셔야 되겠죠.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다시금 수정하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자, 고로 1작업에 나와 있는 요 조건에 대해서 7가지 조건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7번. 여기 보시면은 7번에 보셨을 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 전체인지 자, 셀에다가 색깔을 넣으라고 했는지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행 전체에다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범위 자체를 요 부분 요만큼을 잡아 주셔야 된다. 만약에 상단 위쪽에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시는 분 안 돼요. 또 이렇게 잡으셔도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이 뒤에서부터 범위를 잡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돼요. 자,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범위를 잡고 자, 상단에 보시면은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셔가지고 새 규칙이죠. 새 규칙. 여기 분명히 수식을 이용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새 규칙의 수식으로 들어오셔서 자, 요 부분 찍어주셔가지고 자, 소비 전력이 그랬기 때문에 지혜 5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F4 2번. 왜 2번이죠? 자,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지혜 5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혜 6, 지혜 7, 지혜 8, 자, 지혜 9 해서요. 지열은 움직이지 말고 방금 범위 잡은 소비 전력 요 부분 칸 하나 다 자,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앞부분은 뭐 해주셔야 된다?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고정.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F4 2번입니다. F4 2번 눌러주셔가지고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하일 때는 이렇게 지금 해서 150 이하일 때 자, 150 이하일 때 색깔을 넣어주셔야 되죠. 해서 150 이하일 때 무슨 색깔? 항상 파랑에 굵게 해서요. 파랑에 굵게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넣어주셔서 확인하시면은 지금과 같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금 여기 오셔서 자, 홈 탭의 조건부 여기 규칙 관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틀려가지고 2개, 3개 찌꺼기를 많이 묻혀 놓게 되면은 채점 프로그램 돌렸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지우시고 요것만 완벽하게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는데 함수를 먼저 하지 마세요. 자, 함수는 하지 말고 일단 작성부터 하신 다음에 7번 하시고 바로 이 작업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 작업에서 복사하실 때도 요만큼만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작업에 와서요 붙여 넣으실 때 그냥 붙이지 마시고 항상 요거죠, 원본열 너비 유지해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는 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요걸 하셔야지 여기 있던 요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그대로 유지된 채로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못마땅한 게 이 선이 있죠, 테두리가 들쑥날쑥거리는데, 물론 여기 테두리라고 써있다고 해서 테두리라고 써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이 선을 넣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바깥쪽 굵은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면 안정감 있고 좋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함수. 자, 이 D자 붙은 함수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D자 붙은 함수들을. 자, 이 D자 붙은 함수들은 앞에가 뭐다? 전표입니다. 전체.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전표가 있어요. 표 범위는 크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전표하고 알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열번호.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유형, 쏘리, 조건. 그래서 표열조가 되겠습니다. 표열조. 그래서 이건 정답 파일입니다. 참고로. 자, 전표니까요. 상단에 요 부분. 자, 보시면 B의 2부터 요만큼 잡는 걸 전표. 알맹이만 잡는 걸 알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표를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전표를 잡아주셔가지고 열번호. 자, 열번호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5번째래요. 전기요의 가격 평균, 즉 가격을 알고 싶었군요. 그래서 가격이면은 요 자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를 직접 손가락으로 세 주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F에 2를 마우스로 찍어 버립니다. F에 2를 마우스로 찍어 주시면은 굳이 손으로 세실 필요가 없죠.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렇게 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틀렸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건입니다. 조건은 현재 전기요가 조건이기 때문에 뒤에 2에서 뒤에 3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돼서 2 자, 3, 2가 되겠습니다. 2 그래서 앞부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가지고서는 먼저 이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 한번 슬쩍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11만이 되려면 그랬습니다. 11만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기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에 목표값 찾기, 가상 분석 안에 보시면은 목표값 찾기. 자, 오셔서 찾는 값 11만으로 고쳐주셔가지고서는 누가 희생을 하느냐? 에어셀 카모 해서 에어셀 카모의 가격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찍어 주셔가지고 확인하시면은 저 밑에 부분이 11만으로 목표값이 11만이잖아요. 바뀌면서 상단에 에어셀 카모 가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좀 정답이 이상하게 확인이 안 돼 있어요. 조금.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셔갖고, 그 다음에는, 자, 이 부분입니다. 제품 코드가, 자,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가 R로 시작하거나 그랬기 때문에 뭐뭐이거나 그랬기 때문에 한 칸 내려서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도요 R로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겠고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R로 끝낸다 그러면 앞에 백설표 뒤에가 R, 대문자 R 쓸게요. 대문자 R 이렇게 R로 끝낸다.
장난하나. 알로 끝난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알 포함하는 거죠. 알을 포함. 자, 그렇게 하고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는 알이고요. 뒤에가 백설표가 들어가 버리면 요 경우는 알로 시작. 자, 아우 진짜 어떡하죠? 알로 시작.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알로 끝난다, 알을 포함한다, 알로 시작한다. 오, 자, 뭔가 조금 될 것도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서, 그렇게 하고 이거나였기 때문에 한 칸을 슬쩍 내려 쓰셔야 됩니다. 한 칸을 내려 쓰시고요. 자, 200 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상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홈탭에 오셔서 요거 가운데를 한번 맞춰주시겠고, 선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은 저는 이렇게 넣어주는 걸 좋아해요. 자, 정답 파일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요 부분. 자, 모델명, 여기 보시면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모델명, 방식, 제조사, 가격. 요렇게 먼저 미리 잡아 놓으시고요. 상단에 이런 부분들도 모델명, 방식, 제조사, 요 부분을 미리 복사를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추출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다 추출해 놓으신 상태에서 컨트롤 빼기로 자, 삭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추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 잡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상단에 데이터죠. 그 중에서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 자, 다른 장소에 복사 찍어 주시겠고, 목록 범위 잘 잡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에 잡고 들어왔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입혀질 때가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체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조건 자, 넣어주시면서 복사 위치입니다. 복사 위치를 요 4개를 찍어주세요. 가격은 왜 노랗냐고요? 실습한 거죠. 실습. 아까 그 노란색으로 잘 보이라고 제가 일부러 바꾼 거니까 요건 주황색으로 다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은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하셨죠?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다 추출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다 추출을 했습니다. 미리. 자, 조건이랑 잘 넣었고요. 복사 위치를 맨 밑에 하단에 찍어서 확인했을 때 이렇게 싹 나왔어요. 그럴 때는 범위 잡아서 컨트롤 빼기로 왼쪽 밀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컨트롤 빼기로 지워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색깔은 제대로 바꿔주시겠고요. 이 부분은 2번 톡톡 B열과 C열 사이를 2번 톡톡 찍어주시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컨트롤 빼기로 정리를 해서 없애버리겠고요. 제 3작업에 와가지고서는 부분합 나왔는데, 평소에 그렇게 쉬워만 보이던 부분합도 자, 막상 부분합 정렬하실 때 정렬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제가 부분합을 위해서 시트 하나를 잠깐만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시트를 삽입했고요. 발음이 좀 그랬죠. 자, 1작업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C 제 3작업 자, 3작업 B2에다 갖다가 붙입니다. 자, 모두 붙여넣기 하실 때 원본열 너비 유지로 갖다 붙여넣기 하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선이 이제 색깔 부분이요. 색깔 부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다.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오셔서 맨 밑에 규칙 관리 부분에서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제1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제1작업.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1작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혹시라도 확인하셔서 지워주시는 센스. 근다 그래서 앞에 이 절대 기호 있죠? 이것까지 지우시면 안 되는 거고, 제1작업이라는 글씨까지 혹시 복사가 됐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지워주셔서 확인하셔서 색깔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색깔이 지금 4줄이 나와야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4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안 하면 점수와 관련이 있냐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앞부분에서 이 조건부 서식 잘못해갖고 여기서 감점이 이미 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감점시키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껄쩍지근하니까는 반드시 자, 오시면 다시금 조건부 서식 부분에서 규칙 관리 부분에 들어오셔가지고 규칙 편집 부분에서 이렇게 여기가 제1작업에서 뭔가를 끌어왔다고 글씨가 써 있으면은 그거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혜 3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 이하인 애들만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죠. 잘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때 정렬을 꼭 하셔야 됩니다. 부분합의 첫 번째 기준이 정렬입니다. 자, 방식을 보시면은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제일 지저분하게 생긴 애 있습니다. 그거를 딱커니 찍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자, 방식만 딱커니 찍어 주셔서 상단의 데이터에 오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 두 종류입니다. 고급 정렬 있지요. 이거는 고급 정렬이고 이거는 이제 기본 정렬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기역에서 희응으로 자, 오름차순 밑에 걸 눌러 보시면은 내림입니다. 희응에서 기역으로 내려가는 내림차순.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전기요, 전기 매트, 온수 매트 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 순서가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닐 때는 고급 정렬로 들어오셔서 여기 부분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렬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추가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2차 정렬이 혹시 있었는지 꼭 반드시 제품 코드를 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021, 2-073, 오케이. 자, 이렇게 정확한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확인이 됐다 싶으시면은 그 다음에 여기 순서 그대로 부분합에 오셔가지고 부분합 중에서도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는요 순서가 밑에 있는 것부터입니다. 자, 여기 보면 레지스트리, 자,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곳에 보시면은 요 엑셀에서 자, 밑에 있는 개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어떤 거 모델명의 개수 자, 이렇게 찍어주시라고 순서대로 돼 있는 대로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하고 밑에 요거 항상 밑에 것부터 됩니다. 새로운 값 대체는 처음부터 풀어주셔도 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분합 다시 오셔가지고 여기 이거는 방식으로 그대로 두세요. 여기를 제품 코드로 해놓으시면은 엉망진창이 됐겠죠.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엔 최대값 해서 최대값 찍어주시면서 최대값은 가격의 최대값을 알고 싶어요. 자, 새로운 값 대치는 이미 풀었어요.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 톡톡 찍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는 이 윤곽 이거를 우리는 개요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 해제 부분에 개요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되겠고 여기 볼 이제 글씨 부분에 값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써주셔서 제대로 보이도록 두 번 톡톡 좀 찍었는데 조금 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값 이렇게 넣어주셔서 제대로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입력해 놓으신 거 앞부분에서 요 일 작업에서요 혹시라도 오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정렬 부분 있잖아요. 여기 전기요인데 여기 전기 매트하고 사이에서 자, 수정이 제대로 안 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참고적으로 꼭 확인하시고요. 숫자가 안 맞아 버리면은 가서 다시금 이런 것들은 새로 고치면 안 됩니다. 피벗처럼 오른쪽 눌러서 새로 고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일 작업 고치고 오셔서 새로 고침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싹 지우시고 한 번 더 하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차트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 차트를 다시금 한번 가서 디자인해 보셔서 차트 데이터를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에서는요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다시피 필요한 애들만 남겨놓고 싹 지워버리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소비 전력 부분, 소비 전력하고 가격하고 그렇고 여기 X축에는 에어셀 카모 자, 모델명 한번 잡으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소비 전력 가격 이렇게 범위 잡으셔가지고 한꺼번에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차트 이동해서 새 시트 제4작업 이렇게 쓰겠죠. 지금은 제5작업이라고 썼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바로 시작할 때 데이터 선택 부분에 와가지고 에어셀 카모 이런 부분들 행과 열을 전환해 가지고서는 요 에어셀 카모 보헤미안 무작에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자, 황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지금 제거를 딱딱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해서 여기 필요한 거 뉴 드림 스파도 제거가 됐고요. 그래서 5개, 6개구나. 6개가 됐고 행과 열을 전환시켜 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답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선택 부분에서 필요가 없는 거 에어셀 카모 필요한 것들은 놔두시고요. 필요 없는 애들만 여기서 가볍게 이렇게 빼버리거든요. 이렇게 빼버리면은 이렇게 빼버리고요. 확인해 버리시면은 6개가 나오니까 편하긴 해요. 근데 답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행과 열을 전환시켰다가 지웠대는 거 요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안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금 눌러주시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시험에서는 이 방법으로 하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에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고 10곡에 넘듯이 하나씩 해 나가시면 좋은 것이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요거 어머 8개네 6개인데 그때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보시면은 가격 있죠. 가격. 이 가격이 이 파란색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을 보조축을 세워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는 이제 소비 전력이 지금 보시면 밑에 바닥에 워낙 소비 전력이 글씨가 숫자가 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 보조축을 세워야 된다고 한번 봅시다. 소비 전력이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여기는 선택이 잘 되는데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서식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여기 가격을 바로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이게 가격이구나.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을 찍어 주시면은 바로 밑에 바닥에서 놀고 있는 소비 전력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컨트롤 1번 찍어 가지고 이렇게 보조축을 세워서 오른쪽 눌러 가지고 뭐 그럴 필요도 없죠. 뭐 여기 보조축 세웠으니까 바로 보조축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서 여기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소비 전력을 바꾸시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문제는 소비 전력이 보조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격이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냥 선택하기 쉬운 가격 찍으셔서 컨트롤 1번 누르셔서 보조축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차트 종류를 이런 식으로 가격 부분만 꺾은 선으로 그것도 표식 있는 거 바꿔주셔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런 표식들은 말은 뭐 크기 10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들은 표식이기 때문에 표식 계열 서식 부분 요 부분 그 중에서도 채우기 부분에서 여기 지금 표식이 안 나왔나요? 다시 한번 왔어요. 없으면은 다시 갔다 이렇게 오시면은 보여요. 표식 부분에 표식 옵션 부분에서 이 부분 마름모 선택해 주셔서 마름모 10으로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시하기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밑에 부분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2줄 소비 전력을 꼭 한 줄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디자인 쪽에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시면 된다. 데이터 선택입니다. 데이터 선택 그 중에 소비 전력 찍어 주셔서 편집 왜냐하면 여기가 2줄이어서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한 줄로 타자를 쳐 주십니다. 소비 전력 하셔서 이렇게 W까지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소비 전력 한 줄로 작성이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형 문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자, 보시는 내용처럼 조건 10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7가지 형태를 보니까는 자, 비슷비슷하게 제출이 되었군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셀 서식 부분에 보시다시피 여기도 자, 14만 1000 하고서 컴마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 1번 찍어 주셔가지고 이렇습니다. 샵 콤마 샵샵공 하고서 뒤에 이렇게 0을 넣어 주셔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세 자리 컴마 한번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지혜 5에서 또 지혜 12 영역에 대해서 이름정의 판매 금액으로 이름정의 잘 들어가 있지요. 자, 이름정의 넣어 주셨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7번 문제도 보시면은 150 이상 해서 150 이상인 행 전체에다 색깔 넣어주시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 이미 수식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다. 자, H5입니다. H5 판매 수량 찍어주시겠고요. H5, H6, H7, H8, H는 움직이지 마라. F4 두 번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150 이상인 행 전체에다가 자, 파란색 굵게 자, 적용시켜 주시면 된다.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 충분히 범위를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범위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나머지 부분들 목표값 잡고 D 에버리지 함수 자, 아까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A형하고 자, 여기도 S로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고 한 칸 뭐뭐이거나 그랬기 때문에 아래쪽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제품 코드, 분류,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추출하셨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자, 내용을 보니까는 여기 시옷, 이응, 자, 요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군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가지고 부분합 계산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또 차트도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다 바로 옆에 C형도 한번 볼게요. C형도 마찬가지겠죠. 별반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C형도 학점은행제 수강 현황 해갖고서 보시는 건데 자, A형, B형, C형이 같은 날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같은 내용일 테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컨트롤 1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넣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요. 굳이 세 자리 컴마까지는 넣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숫자가 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샵,, 샵,공 이렇게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0, 명 이런 정도 넣으셔도 상관은 없겠다. 자, 요거를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차트에 오셔가지고요. 차트 부분에서 여기 지에 오면은 수강 인원인데 꺾은 선 들어갔던 이 부분에 0명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오셔가지고 자, 요 부분에서 자, 요거 없애주시려면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 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업도 지금 보시다시피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K로 시작하거나 자, 10만 이하가 되겠고 수강 코드 담당 교수, 수강 인원, 수강료 해서 같은 날 시험 치른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보시다시피 자, A형 형태하고 비슷하죠. 부분합 나왔고요. 차트. 자, 이제는 함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자, 1번을 보시면은 순위 구하는 함수가 나왔습니다. 순위. 자, 이 순위 구하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이 돼가지고서 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가 되겠습니다. 랭크 RANK. 자, 그러다가 여기 지금 2016 버전은 점 찍으시고 EQ 이렇게 나왔는데 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 해서 내가 자, 범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유형을 가끔 넣으시기도 하시는데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렬. 자, 제일 먼저 지금 순위 구하고자 하는 게 소비 전력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지혜 5가 되겠습니다. 내가가 누구냐? 바로 지혜 5다. 그렇게 하고 지혜 5를 찍어 주셨어요. 지혜 5를 찍어 주셨고 범위 부분은 지혜 5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 12가 되겠는데 요때
어떻게 하신다? F4를 꼭 한번 눌러주셔서 얘네들 고정하셔야 됩니다.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요, 혹시라도 이 상단 위쪽에 보면은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소비 전력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 요 부분에 잡아서 이제 끌어내려 보시면 이 부분이 소비 전력이라고 이렇게 이름 정의했기 때문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주소니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유형 부분에서는 내림차순, 즉 숫자 큰 게 1등으로 오록돼 있어요. 그래서 0을 쓰시거나 0은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셔서 결과적으로 자, 어떤 식의 정답이 구해졌다. 자, 랭크 쓰시고요. 아래 nk.eq 써주신 다음에 자, 지혜 5에 들어있는 값 하고서 소비 전력 하고서는 마무리. 간단하게 1번은 끝났습니다. 1번. 다른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B형이나 C형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출제가 됐을 것 같은데, 자, 보시다시피 자, 랭크 함수가 여기서는 2번에 출제가 됐었군요. 그러면서 2번에서는 윗자를 붙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다가 이렇게 앰퍼센드 기호 넣어주시고 위를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C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C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셔갖고 윗자 붙여주시는 문제가 나왔다. 자, 해서 1번은 가볍게 해결이 되었다.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if하고 mid를 써가지고 제품 코드를 보시면은 세 번째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K1, RA2 해서 123, 1112 이렇게 숫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싱글, 2이면 자, 더블, 나머지는 특대형이라고 해서 if와 mid를 써가지고 if 나오면은 갑자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뭐 어려울 게 있겠어요. 저기다 또 선생님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서 if 함수를 넣어가지고 if는 조참거. 자, 이렇게 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키면 참값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을 찍어준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는 본인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은 되는 거니까요. 참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다 하지 않고 자, 참이면 싱글,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바로 거짓으로 처리하고요. 자, 여기다 더 이상 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런 다음에 자, 조건이 뭔데? 조건이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자, 1이면 싱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자, 조건이 뭔데? 들어있는 거가 보시면요. 요 부분. 자, B의 5지요. B의 5를 찍어 주셔서 B의 5를 찍어 주셔 가지고 자, 이 부분에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B의 5에 들어있는 값을 보시면은 그 안에는 B하고도 K하고 1 빼기 011 02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 뽑아야 되니까요. 자, 뭘 썼을까요? 중간에 거 뽑아냈을 때는 이렇게 미드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미드를 쓰셔가지고 세 번째에서 하나만 뽑아서 자, 그 값이 1이라고 할 때 본인은 잘 하신 것 같지만 이 땡땡이 안 내면 또 답이 안 나와요. 다 공백만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 자, 미드가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를 비교하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땡땡이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아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하십니다.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요 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요. 그래서 자, 길게만 길 뿐이지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는 이이면 뭐라고 쓰신다? 더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특대형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일단 잘해서 나머지는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더 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다 갖다가 또 그대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여기까지만 했지만은 뭐 3이면은 특대형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하세요 그랬을 때는 자, if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끝에 붙는 가로도 3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굳이 여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갔다가 요 뒷부분에 오셔서 특대형 쓰고 마무리 하시는 거지 if를 또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B형에서도 보시면은 1번 자, M이면 남성용, M이면 자, 요 자리에 M, 여기는 더블이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하라고 그랬군요. 또 C형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C형에서는 if가 나왔나요? 자, C형에서는 if 대신에 choose하고 weekday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choose도 고르는 거죠.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C형 2번이 되겠습니다. C형 자, 2번 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웬만큼 좀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문제를 이렇게 자, 올려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주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다가 붙여가지고 자, 일단 choose라고 하는 거는 고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고른다.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1이면은 1번 자리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요일을 구한다 그랬으니까요, 월요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은 여기다가 일요일부터 많이들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월, 요일 해서 쭉 쓰시는데, 요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저는 이 함수 나오면 이때는 마법사를 씁니다. 마법사를 써가지고, 쭉쭉쭉쭉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토요일까지. 쭉쭉쭉쭉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볼게요. 쭉쭉쭉쭉 해갖고 맨 끝에 요 부분도 다 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안 쓰고 맨 마지막 토요일 이해해 주세요. 이 끝에 지금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수라고 하는 이 인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위크데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인수 대신에 이 위크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은 요일을 숫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날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유형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의 여기 이 함수가 뭐 하는 건지 앞에 조금 설명을 달아놔 볼게요. 위크데이는 요일을 숫자로 바꿔준다.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 해서 여기 날짜가 일단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요. 2021년도 거기다 대고 2월달 13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뒤에 유형을 1을 써주시면은 일요일부터 숫자를 세기를 시작하셔서 2월 13일 오늘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13일이면은 달력 한번 볼게요. 토요일이니까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돌려줍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돌려줘서 여기 이 숫자가 7이면은요 답이 토요일이 된다는 거죠. 토요일이 된다. 요일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다. 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을 슬쩍 내려놓고 자, C형 문제를 불러와서 C형 문제입니다. C형. 자, 그 가운데서도 요렇게 1작업 왔어요. 자, 이 자리가 되겠지만 자, 여기다가요 개강 1 자, 숨기기 해서 자, 화면을 좀 넓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만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자, 오셔가지고서는 자, 는 넣고 choose. 저는 이럴 때 마법사를 쓴다고요. 이렇게 찍고 상단에 마법사, 이게 마법사예요. 함수 찍고 마법사 눌러서 여기다가 바로 위크데이를 넣는 겁니다. 위크데이를 딱 넣어주셔가지고요. 현재 여기 들어있던 FO 뒤에다 2를 안 써주시면은 지가 알아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물론 1 써주시면은 일요일부터, 2 쓰시면은 월요일부터 시작입니다. 보통은 2를 많이 쓰니까 1을 할게. 일요일부터. 그럼 여기다가 열심히 일요일. 이렇게 쓰시면은 문자는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땡땡이 넣어주셔야 되는데 알아서 들어가요.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자 쭉쭉 내려가지고 저 굉장히 귀찮겠지 않아요? 이걸 다 써준다는 거가 금요일 하고서 일요일부터 시작했으면 토요일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써주셔서 확인해 주시면은 자 3월 2일 2021년도 3월 2일이 화요일이구나 하고서 톡톡 끌어내려 주시면은 알아서 요 일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위크데이가 요 일을 숫자로 바꿔서 추우주가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은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월요일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A형. 자, 요번에는 자, 3번입니다. 저 썸이프하고 추우주. 저 함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썸이프 하면은 썸, if 요거하고 누구 카운트 if하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결국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평균 내자는 거 아닙니까? 평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실 때 바로 썸if와 count if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제 얘기 한다고요. 입만 열면 지자랑 한다고 좀 용서해 주세요. 저기가 범, 조, 범 이렇게 들어갑니다. 범조범. 그래서 항상 이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남한테 들키면 벌 받지만은 안 들켜도 자신의 양심의 법에 따라서 괴롭죠. 그래서 표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꼭 땡땡이 넣어주셔야 돼요. 답배법은 조범임, 조건이 들어있는 조범, 뒤에 거는 총합기늘 총범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건이 뭐냐? 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 칸에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보시면은 이 조건에서 전기 매트입니다. 전기 매트가 조건이에요. 그럼 전기 매트가 어디 있어요? 뒤에 6이 들었잖아요. 여기를 전기 매트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쓰는 거 영 자신 없어요. 그러시면은 직접 전기 매트가 있는 요 자리 뒤에 6을 직접 찍으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뒤에 6을 이렇게 찍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조범이니까 조건이 들어있는 뒤에 5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뒤에 6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총 합계될 총범입니다. 총범은 누구? 가격이군요. 가격. 자, F의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F의 12까지 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 와서 보시면은 이름정이 뭐 되어 있진 않았었군요. 이름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름으로 나왔을 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기 매트 것의 가격이 3개가 지금 합계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뒤에는 썸if는요, 요 count if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시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합계를 구했으니까 개수로 나눠주시면은 평균이 나온다. 정답 한번 보고 갈게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는 이런 식으로 넣군요. 이런 식으로. 자, 칸을 한 칸 내려볼게요. 전기 매트를 직접 썼어요. 전기 매트를 직접 써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오! 실수할 뻔했어요. 여기가 뒤에 12가 되는 거죠. 자, 뒤에 12가 돼야 되죠. 자, 뒤에 12. 여기 뒤에 5에서부터 뒤에 12 범위 다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썸if하고 count if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다른 B형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B형에서는 쏘리. 자, B형에서는 이렇게 썸if만 나왔어요. 썸if만 나왔고 자, 또 여기도 C형에서도 보시면은 C형에서도 썸if하고 count if가 나왔으니까 자,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D자 붙은 맥스 참 많이 나와요. 앞에 여러분들 고급 필터 이 작업에서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Dmax 전표. 자, 표열조죠. 전표 열조. 자, 이렇게 구해지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B의 4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B의 4.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전표는 뭐가 전표다? 필드명 포함해갖고 B의 4부터 시작을 해서요. B의 4부터
자, H12까지 잡아주시고요. 열은요. 열 번호는 지금 보시면 뭘 구할 건데, 자, 전기유의 최고 소비 전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이렇게 찍지 말자. 6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소비 전력이 지혜 4에 있기 때문에 지혜 4를 마우스로 콕 찍을 거고요. 조건은 누구 거? 전기요. 그래서 전기요가 자, 뒤에 4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5까지. 그래서 4 여기서는 4가 되겠습니다. 앞에 세 군데가 다 4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뒤에 혹시 앰퍼샌드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앰퍼샌드 없이. 자, 정답을 보시면은 정답에서는 6을 직접 이렇게 썼군요. 손가락으로 세웠습니다. 6번째. 자, 이렇게 지금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작업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B형은 뒷섬에다가 카운트 if 나왔으니까 결국은 똑같겠죠. 뭐 뒷섬이면 요 정답을 보고 갈게요. 붙여 올게요. 자, 금방 보신 거 여기 요 자리인가요? 자, 다시금 자, B형에서 요 부분 자, B형 중에서도 라지 여기가 됐겠다. 여기가 요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 앞에서 하셨던 거 있죠? 뒷섬으로 해서 구하시고 뒤에다 카운트 if 즉 평균이니까 평균은 항상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요? 자, 와서 또 보시면은 라지. 자, 두 번째 큰 값. 자, 보통은 이거는 우리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LARGE 해서 현재 범위 중에 번째가 들어가는데 지금 두 번째로 큰 값 그랬으니까요. 즉, 큰 가격 중에서 가격이 F의 5부터 시작을 해서 F의 5부터 시작을 해서 F의 12 범위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장 큰 값 그랬으면은 자, 가장 큰 값 여기가 라지가 아니고요. 맥스 MAX 이렇게 된다는 거고 뒤에는 굳이 요게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렇게 놓으면 가장 큰 값. 이거는 가장 큰 값. 자, 라지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라지가 나오면 또 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스몰 SMAL 해서 스몰이 또 나올 확률이 높죠. 스몰은 뭐다? 작다. 몇 번째로 작다? 두 번째로 작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작다. 자, 그 다음에 또 맥스가 있으면 또 생각해 보셔야 함수가 그렇습니다. 민이 되겠죠. 민. 그래서 민 해갖고서 F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F의 12 이러면은 가장 또 작은 값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 방금 보셨던 함수들 중에서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를 더 짚어보자 그러면은 이 미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EDIAN 해가지고 이건 또 중간값 구하는 겁니다. 이건 중간값. 자, 중간값 구하는 함수도 있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값 구하는 함수. 중간값. 해서 모든 함수들을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D, 그러니까 라지 요번이죠. 5번. 여기는 뭐가 나왔을까요? 라지. B형도 라지가 나왔었고요. C형에서는 맥스가 나왔습니다. 맥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인가요? 6번은 역시나 브이로그업 나왔습니다. 브이로그업 6번이요. 6번도 참 브이로그업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브이로그업 같은 경우에는 자, 찾을 값 브이로그업 쏘리 찾을 값 범위 열번호 유형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요? 아니요, 외우긴 왜 외워요? 여기 밑에 다 써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지금 A형 제가 찍어 볼게요. A형에 다시
자, A형에 보시면은 이렇게 함수를 VLOOKUP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밑에 lookup value, 찾을 값, 테이블 어레이, 범위, 컬럼 인덱스 넘버, 열번호, 레인지, lookup 이런 내용들은 바로 마법사 안에 있는 요거 보시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찾을 값, 여기 찾으려는 첫 번째 값, 네? 찾으려는 값, 여기 같은 경우는 추출하려는 표, 범위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요. 요걸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본인만의 것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찾을 값은 항상 똑같아요. 자, H14가 되겠습니다. 찾을 값은 H14가 된다. 그렇게 하고 범위는 여기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제품 코드면 B에 5부터 찍어 주셔야 되겠고요. 범위가. 그래서 H12까지. 그렇게 하고 열번호는 소비 전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거는 6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아까처럼 여기를 콕 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형은 항상 0입니다. ITQ는 이 제품 코드가 정확히 자, 우리가 유의성 검사로 끌어왔기 때문에 꼭 여길 0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모델명이면은 여기 모델명 여기가 모델명이다 그러면 C의 5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부분이 여기 찾을 값이 이렇게 제품 코드였을 때 그랬을 때 제품 코드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제품 코드였어. 여기가 B의 5였던 것이거든요.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품 코드 나왔으니까요. 제품 코드는 B열에 있었군요. 다행히도. C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해서 수강료 H14에 뭐가 있었습니까? 교과명. 아, 이렇게 C열 같은 그러니까 C형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C형 같은 경우 여기가 교과목이기 때문에 여기를 참조 범위를 C열부터 잡으셔야지 앞에 무조건 B라고 해서 B열부터 잡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틀렸어.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에요. 이게 맞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C형에서 자, 보시면은 C형에서 여기 자, 모든 거 다 숨기기 취소 해 놓으시고요. 자, 오셔가지고 화면을 100%로 봐서 요 자리 자 보시다시피 요 자리에 오셔서 보시면은 굳이 이렇게 고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는 고정하실 필요가 없다. 왜 그럴까요? 끌어내리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F4를 굳이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가 C, 자, B 요거 결정은 누가 한다? 앞에 있던 이 교과명 자, 요 부분이 결정을 짓는다는 거 요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